네, 반갑습니다. 오늘 Y메나테크를 돈 이야기로 풀어볼 어소시에이트 김강태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들었을 때 행복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돈이 좋았다. 네. 살면서 여러 가지가 참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이제 결혼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만났을 때, 네. 그리고 우리 문남임 사장님은 이제 돈 이야기죠. 그래서 빌딩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 편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돈 이야기를 재밌는 책을 소개하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꿈을 많이 갖고 계셨죠? 네. 주 100시간 일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보다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다 유치원 면제하셨던 분위기인데 지금. 네. 대부분 유치원 딱 들어가는 시작부터 1등이 돼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결국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부모님이 유치원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 생각 없이 자랐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시대 때는 우리나라로 보면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밖에 없는 시점에서는 사람이 곧 자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부들이 학습들이 돈이라는 것을 쫓아갔죠. 직업이라는 걸 쫓아갔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줄 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이고, 이 책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수업 시간에 들려주지 않는 돈 이야기. 이 책은 중국의 심리학자가 돈을 풀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데 경제학자의 개념이 아니라 순수 인간의 마음으로서 돈을 보니까 훨씬 더 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돈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인데 어때요? 생물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나만 빼놓고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한다고 합니다. 많이 느끼시는가요? 돈은요, 돈을 세기만 해도 아픈 부분이 좀 나아지는 분이 계시죠? 네. 하루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잠시 들어 탁탁 지나갔는데 그 한 달을 일한 대가가 1시간이라도, 그죠? 요즘은 사실은 통장으로 땡 돌아서 땡땡땡땡 3번이면은 이제 마치는데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세는 순간 힐링되고 치유되고 아픈 게 많이 날아갔죠.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돈은요,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긴대요. 우리가 아침에 든든하게 카드 딱 2장이 꼽혀 있을 때하고 10,000원짜리 1장이 딱 꼽혀 있는 지갑을 들고 나갈 때하고 어떻습니까? 좀 틀리죠. 커피숍을 딱 들어가는데, 스타벅스를 들어가는데 내 주머니가 든든할 때 문 여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문 여는 거 하고, 그래서 돈이 묘하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든답니다. 세 번째는요, 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외친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돈이라는 게 참 묘하게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컨트롤 한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돈은 한 5가지의 감정의 유형이 있답니다. 안절부절형. 이 형은요, 매일, 매주, 매달
본인의 통장에 얼마 들어왔고 카드값이 얼마 나갔고 잔고가 얼마 있고 계속 본다고 합니다. 와서 매일매일 봐서 이게 그대로 있으면 되게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혹시라도 10원이라도 이게 이동이 됐으면 또 불안전하고 이분들은요 돈을 못 써요. 돈을 쓰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많이 모이느냐?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한테 들어오는 고정적인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는 형이고요. 두 번째는 햄스터형입니다.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햄스터 키워보셨나요? 저는 몇 달 전까지 우리 햄스터를 4마리를 키웠거든요. 우리 딸아이 때문에. 얘네들은요 먹이를 먹으면요 입 가득하게 넣어요. 다람쥐류가 그렇죠. 지금 안 먹는데도 입 가득하게 넣어서 자기 집 근처에 쌓아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치우면 또 어느 순간 가득하게 넣어요. 이런 형은요 돈을 모으는 데 초점을 갖고 있지 쓰지는 못해요. 그리고 소유욕이 강한 형이고요. 행복형. 행복형은 카드를 찔렀을 때 카드를 찔렀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백화점을 1시간 하루 종일 돌다가 탁 넣었을 때 행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행복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들고 집에 왔을 때 행복함이 바로 제로가 돼요. 이런 행위고요. 허세형. 많이 봤죠? 아니 맛소금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허세형이고요. 그리고 회피형. 타조형이라 하는데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 원하지 않아요. 많이 받아도 숨고요. 적게 들어와도 숨어요. 그러니까 회피해서 어떤 문제든지 돈에 관련된 문제들을 나와 결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형에 속해 있는지, 물론 이곳에 속해 있지 않은 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에도 감정이 있다. 결국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과 나와 돈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있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1997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이 교수님들이 의료진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치료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이 보수적인 치료 방법은 위험성도 낮고 완치도 낮아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은요. 위험성은 높은데 완치는 높은 거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치료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2번? 네.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확실한가요? 네. 혹시 사장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는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의사분들을 상대로 해서 치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수적으로 위험성은 낮지만 완치가 낮다. 그래서 이 의사분들이 본인하고 관계없는 일반인들을 치료할 때는요. 보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똑같은 방법을요. 내 가족한테 적용해버렸더니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거 했다는 거죠. 말이 좀 바뀌었네요. 일반적인 환자를 치료할 때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위험성은 높지만 치료가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진료를 했다면 본인하고 관계된 가족들한테는 위험성이 낮은 보수적인 방법을 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 돈은 보수적으로 쓰지만 남의 돈은 어떻게 대담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빌린 돈은 어떻게 해요?
겁 없이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할 때에 모험을 더 적게 한답니다. 네. 그 심리적인 돈과의 나의 심리적인 진짜 거리는 결국은 어떤 기준이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돈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 돈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집중하지만 돈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혹시나 잃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사장님들은 여기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와 글리코란 아이템을 통해서 재정원과 건강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이 멀리 있으면 집중을 하겠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다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불안하지 않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알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보인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8가지 중에서 사장들이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것만 딱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 궁금하시지만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얼굴값은 얼마나 할까요? 네. 지금 이 사진만으로 굉장히 갑자기 행복해지면서 만족감이 있는데 미국의 노동경제학자가 이제 얼굴값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실질적으로요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평균 이하로 잘생긴 분들의 수입은 9%가 아니 5%가 더 많고 얼굴이 평균 이하인 분들은 9% 소득이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무리한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또 그 오타가 있는 텐츠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대요. 전 세계에 500명의 이제 CEO들을 추스렸고 거기서 25명의 탑 10이 아니죠. 25명의 소득과 외모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경영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선택을 해봐라라고 했더니요. 이 사진과는 무관합니다. 놀랍게도요. 거기에 탑 10은요. 외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모순의 소득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값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에 비즈니스 할 때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심리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와 사장님들은 거울을 통해서 나의 지금 소득이 내 얼굴값인가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똑같이 나눠도 어딘가 불공평한 돈들이 있죠. 선물은 없지만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00만 원에 여기 계신 2조와 2달러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수고하셨다고 1,000만 원 현금 보너스를 드릴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수고하셨다고 1,000만 원 상당의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만족하시죠? 왜요? 네. 저기는 만족을 했는데 여행 1,000만 원은 만족을 안 하시네요.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왜 불평한처럼 느껴질까 봤더니요. 돈은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교환적인 성질이 커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행 가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똑같이 1,000만 원 쓸 건데도 본인들이 돈을 지배하지 않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다음에는 1,000만 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돈은요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4가지, 12가지 정도의 사안이 있는데 책 한 2가지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간은 금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시간을 아껴 쓰라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늘 잃은 시간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먼저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의 어떤 교환보다는요, 시간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움받는 사람이 더 수입이 많은 이유 아십니까? 돈을 안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의 1번 부자가 누굽니까? 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네. 워렌 버핏, 네. 만수르, 네. 억수르보다 많은 만수르. 이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잘생겼다? 네. 사장님 꼭 잘생긴 사람 또 만나실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경제 기사들을 보면 욕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선행도 있지만 한번 기사글을 찾아보시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업을 합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잘랐죠. 특별하게 저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주머니 비어 있는데 미움받는 사람들은 소득을 더 많이 받는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노르스담 대학에서 왜 미움받는 사람이 돈을 더 받을까?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미움받는 사람이 반대로 미움을 덜 받는 사람이 소득이 적은 이유죠. 친화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친화력이 좋은 사람은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넓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무엇에 관심이냐? 인간관계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의 관심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많다 보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죠. 물론 인간관계가 좋아서 기본소득만 충분히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이 무생물체를요, 생물체를 만들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입이 더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이 돈이라는 무생물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 심리학적으로 기준에서 돈을 참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세상은요, 코로나 이후에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요즘 청년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직 대기업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봤더니요, 본인의 가치와 맞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렇게 힘들어 갔는데 1, 2년도 아니고 몇 개월 아니고 그만뒀어요. 사직서를 쓰는 거죠. 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그렇게 일을 하러 오지 않았는데 나는 일을 시키는 거죠. 얼마 전에 대구의 시장 홍보시장이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가치를 모른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쓰레바지,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거래요. 나는 그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되려고 공무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사회가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기업들도 그래서 이제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통해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들이요, 어떤 생각?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노동보다는요, 감정을 배제하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도요, 일에 종속되는 삶을 거부하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모색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백스코 행사들은 거의 많이 가보는 편이거든요. 아이템적인 부분에서요. 얼마 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스코트라나요? 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일이 된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비슷해요. 너무 단순해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친구가요, 그 사진을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사진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첩과 엽서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작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빈 토프라는 이 미래학자는요, 이런 세상을 얼마 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부의 개념이 변할 거다. 부의 지식 관계가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인간관계 역할이 변할 거고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거다라고요. 벌써 경제학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위기가 닿은 지금에서 보다 보니까 이 대체를 늦게 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에 꾸준하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부의 미래를 10년, 20년을 두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노동 수입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소유했거나 이런 쪽에 일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그 개념을 좀 넘어서 시스템 아니면 투자가가 돼보자라는 거죠. 그럼 투자가는요, 정확하게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의 개념은요, 10억을 잃었는데 나머지 10억이 20억을 벌어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지 투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 막 매일 보면서 5천 원 올랐는데 3만 원, 이게 100%다. 5천 원에 100%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쁘게 해서 투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은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노동력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게 시스템 소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소유하게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접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7년도, 한 20년 전이죠. 그때 벌써 투자은행에서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유통과 웰리스라는 아이템이 만났을 때 기회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통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유통의 성장은 1차, 2차, 3차, 4차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차 유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러 다녔죠. 그러나 시간이 흘려서 플랫폼 유통이 생겼어요. 이 유통이 생긴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은 누가? 나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유통이 현대 경제학자는 이제 마지막 유통이다, 4차 유통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세분화해서 나눠봤습니다. 플랫폼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요, 소득을 경제활동하는 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소비자 소통해서 소비자한테 경미한 소득을 주면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배민, 배달의 민족, 쿠팡.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송하는 회사로 알았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모든 기업들이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본인들의 제품을 넣으려고 넣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소비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플랫폼 기업과 소득을 나누는 이런 유통은 우리가 편하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플랫폼 소유한 분들이 계세요. 유튜버라든지 파울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개인의 플랫폼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일상생활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요. 만들었더니 기업이 개인 플랫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인들한테 소득을 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팔로워가 10,000명이니까 10만 명이니까 우리 회사 광고를 좀 해줘.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우리 회사 음료수 하나 마셔줘. 그랬더니 개인한테 소득을 주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경제도 지금 있고요. 그런데 개인 플랫폼이나 기업 플랫폼을 하려면 뭔가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에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개개인의 능력보다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나누더라 그래요. 이거를 정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 능력이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서 교육과 정보를 공유했더니 어떻게? 기업에서 그곳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나한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플랫폼 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해 나간다면, 구분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라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시스템 소득을 받으려면 결국은 일과 돈에 변화된 적합한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사실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파트너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스템 소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됩니다. 다단계 판매나 방문 판매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템이 웰리스를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돈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일. 저는 이 4가지가 담겨 있는 회사나 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차원에서 메나테크 회사를 잠시 소개하면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하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개념은요, 세금을, 국가에서 주는 세금을 절세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많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요, 세계적인 사회적 개념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세계의 열악한 곳을 담아내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되면요, 본인이 이 기업에서 받았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돼요. 10%, 20% 아니에요. 적어도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다르고요. 메나테크는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예요. 요즘의 트렌드가 뭡니까? 퍼스널 케어만 굉장히 초점에 맞춰 있는데 아니죠.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웰리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스닥에 등재되어 있는 거. 나스닥에 등재되어 있다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굴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는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삼성도 현대도 아닌 게임 회사예요. 왜냐하면 나스닥에 등재된 기준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과거에 S사가 나스닥에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못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기사가 났었어요.
정치권 때문에 CEO가 이렇게 학교를 좀 다니게 돼가지고 도덕성의 문제가 돼가지고 못 됐어요. 그만큼 나스닥에 등재되는 게 돈의 가치보다는 더 많은 가치가 담겨야 되는데 메나테크는 1996년 시작에 지금까지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보니까요, 어떤 아이템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먹던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영양소가 발견된 거죠. 글리코라는 다른 탄수화물.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아이템은 다음 우리 시간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했더니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영양소가 채워지면 건강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템이 간단하죠. 부족해서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채워지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고 의대생들이나 또 간호대, 그 약학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너무 간단해요. 저는 타사의 보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유는요, 제가 받는 보상이 간단하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진짜 간단하냐 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 설명하는데요. 보상이 10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8가지 뿐입니다. 네. 첫 보상은요, 소비 매출을 위한 보상입니다. 첫 백을 비즈니스 개발, 유니레벨. 이런 보너스는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경험치를 나누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그거 먹고 어떻게 됐어? 좋아졌어.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보너스가 매출에 대한 소비 보너스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멘토 보너스는요, 나를 통해서 직접 추천해서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이에요. 딱 보니까 저는 호연 사장님 뿐입니다. 네. 그래서 호연 사장님은 제가 여기서 성장하게끔 도와줄수록 받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인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99%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사에서 저한테 보너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매칭 보너스. 후원만 잘해도 주는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작아서 이 사업을 잘 못해 라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멘토 보너스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 모르지만 내 명단은 아니지만 함께한 분들의 성장을 기여하면서 받는 보너스에 집중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요, 안정된 보너스가 나옵니다. 글로벌 매출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코리아 풀 보너스, 글로벌 풀 보너스, 이런 보너스는요, 잘 생각, 매출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너스 받았죠. 회사에서 올해 매출이 1억이니까 1억에서 보너스를 주게 합니까? 지출 다 떼고 순수 소득에서 보너스를 줍니까? 네, 순수 소득에서 보너스를.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가 작았죠. 메나테크는요, 매출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직급마다 코리아 풀 보너스는 실버이디라는 직급을 달성되기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고요. 글로벌 풀 보너스는 브론즈 PD. 예. 이렇게 보너스가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보너스를 메나테크가 주고 있는데, 예시적으로 메나테크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 ED 소득 한 70만 원부터 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만 하더라도 한 30만 원 보너스를 받거든요. 이 개념은 뭐냐면, 나의 경험담을 저기에 이제 500PB가 있잖아요. 네. 보통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직접 소비할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소비하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500PB를 만들어 보고 두 사람을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만 원 소득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 두 사람을 나처럼 복제해서 두 사람 내려가서 ED, 적어도 이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가르쳐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부분이 ED입니다. 이 정도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해봤더니요, 제가 ED를 2번 만들었더니 실버 ED가 되더라고요. 실버 ED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1년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소득 외에 과외 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는데 1년 늘 걸리는 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연금 30년 이상을 넣어야지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오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간 1년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서 강의를 두고 최대한의 일로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실버이드에서 한 번의 실버이드를 복제를 시키는 그럼 골드이드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마케팅을 좀 이해하고 설명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불로소득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더니 저는 한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맞춰서 성장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내가 골드이드가 되고 또 골드이드를 한 번은 성장시켰더니 PD 한 400에서 한 700 사이의 소득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평균 한 3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브론즈에서 실버를 열심히 쫓아가는데요. 한 5년이면 저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00에서 800 정도의 소득을 받는 정도의 사업자가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소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처럼 한 1년에서 5년 정도를 이곳에서 시간을 투자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간을 저축해 보자라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돈을 저축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100만에서 한 4, 500만 원 소득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저축해서 그 저축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기서 대부분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20대가 있고 어떤 분들은 30대, 4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5년이나 10년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인 나의 소득이 나온다면 그 나이가 80이 됐다고 해서 늦은 나이일까요? 아니면 30이 돼서 내가 그 소득을 받는다 해서 빠른 나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시기가 어느 시간이 되든지 돈이라는 이 무생물을 유생물로 만들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냐라고 봤더니 200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메나테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 어소시에이트한테 더 많은 소득을 주더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돈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죠? 네. 갑자기 이렇게 침울하네요. 네. 일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네. 결국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좀 다니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진짜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과거 첫 여행 갔었을 때 제가 한 10불을 정도를 썼더라고요. 네. 총 비용이. 안 믿기지네요.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7월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저희 팀에서 성장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분, 호주에서 2분, 한국에서 2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간의 저축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고 보고 받은 것을요. 그대로 거기서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직급자가 나오기까지요. 2년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을까요? 시스템이 없는데 회사가 진출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월 달에는 더 기대되거든요. 10월 달에는 더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더 기대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고요. 많은 팀워크를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시스템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공한 사람 못 봤어. 이런 이야기. 이유는 간단합니다. 멘토가 제대로 된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멘토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멘토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냐면요. 락을 걸어놔서 여기까지만 도와준다. 그 다음부터 네가 해야지. 저희들의 리더분들 계시죠? 임사님 계시죠? 탑 리더가 왜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저와 임사님 거리는 한 1km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럼 1km 되면 왜 1km까지 지원을 할까요? 후원을 할까요? 가까이 있는 1m만 해도 될 건데. 많은 회사들이요. 멘토가 있다고 하지만 그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팀의 멘토들은 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습니다. 팀. 여러분들이 각각의 팀이 있죠. 이 팀들이 어떻게 24시간 카톡을 알려주죠. 카톡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아직 팀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이 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지쳤을 때, 이 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봅시다. 그렇죠? 계속 해주잖아요. 그리고 멘토와 팀이 그룹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분과 복제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요. 학교를 입학했는데 장학금 면제하고 장학금 받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학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왜 누구는 차이가 납니까? 지원그룹에 들어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나는 제자리일까? 지원그룹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시스템을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복제해서 내 뜻으로 만드냐라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뉴판만 보지 말고 네, 음식을 맛있게 먹는 8, 90을 통해서 모두가 성장을 보여주는 저와 사장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